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기분일까?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는데 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걸까? 젊을 땐 가족이 전부였고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그날 그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인생에 헌신했지만 정작 아무에게도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당신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8세가 된 김순자 씨입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날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들 키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자식들과 손주가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건강이나 삶은 늘 뒷전이었고, 나는 괜찮아, 애들이 잘 살아야지라는 말이 입에 붙어 살았죠. 딸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일도 미루고 병원 예약까지 대신해주며 곁을 지켰고,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하면 한밤중에도 불을 켜고 반찬을 만들고 다음날 새벽같이 들고 나가 아들 집 문고리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엄마니까, 내 몫이니까라고 당연히 여겼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순자 씨에게도 문득 찾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갑작스런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웠을 때였습니다. 몸은 으슬으슬 떨리고 혼자 밥 한 끼 챙기기도 힘든 그 며칠 동안 그녀는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딸이, 혹시나 아들이 전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톡 하나, 문자 하나, 엄마 괜찮아? 하는 짧은 안부 인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순자 씨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애써온 사람인데 내가 아프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라주는구나.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이토록 헌신했지만 결국 나는 누구에게도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그 후 김순자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바치는 삶은 이제 그만두자고. 앞으로의 시간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요. 늦은 나이지만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래 미뤄뒀던 그림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다 나온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며 어디에도 내 이름 석자를 제대로 적지 않았던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챙기고, 아이를 낳으면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직장에서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했죠. 그렇게 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라는 말이 어색해지고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우는 것도 기꺼웠고,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내 옷 하나, 내 건강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선 좋은 직원, 집에서는 착한 부모, 다정한 배우자,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삶이 익숙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언제 내 마음을 돌본 적이 있었을까?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자꾸만 허전해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바빠지고 멀어져만 갑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평온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위로가
때로는 마음을 적셔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잠시뿐입니다. 내 마음의 고요함과 단단함은 결국 타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루만지는 루틴을 만드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고 속으로 말해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그 순간들이 쌓이면 조용한 평온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만 느끼지 않고 나와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평화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읽은 칼럼 한 편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든든한 친구는 결국 나 자신이다. 짧지만 강한 울림이 있는 문장이었죠.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지만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가족, 이웃, 회사 동료들과 항상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누군가와 만나 수다도 떨 수 있었고 외롭다고 느낄 틈도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다릅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지고 자식들도 자기 삶에 바빠 자주 찾지 않게 되고 어느새 주변에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이 많을 땐 몰랐던 진짜 외로움이 사람이 적어지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옆에 남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구나. 타인은 늘 내 곁에 머무는 듯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인생이라는 강을 잠시 스쳐가는 존재들입니다. 기억은 남아도 발걸음은 떠나기 마련이죠. 결국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 마음을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하나입니다. 그와 비슷한 뜻을 담은 한 철학자의 명언도 있습니다. 로마의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자체로 성전이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종교적인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이나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야말로 가장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뜻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족이 많다고 해서, 외출이 잦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속이 편하고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을 다독이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내 속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게 말해도 내가 진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기대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다, 잘하고 있다 속으로 말해주는 것도 하루를 마치고 나 자신에게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도 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기보단 내가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곧 중년 이후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마음에게 묻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하루의 끝, 불을 끄기 전, 혹은 아침 햇살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나 자신에게 살며시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줬을까? 내 마음이 힘들진 않았을까?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정작 나는 내 감정을 놓치고 있진 않았을까?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스쳐간 감정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좋고 쓸쓸하고 허전했던 순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비난도 위로도 하지 말고 그래, 오늘 나 참 애썼구나 하고 그저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고요한 따뜻함이 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나만의 평온한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조용히 산책하는 일, 다 마신 커피잔 옆에 조용히 앉아 손글씨로 일기를 써내려가는 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일. 이런 일상이야말로 삶의 진짜 위로가 되고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말보다 내가 내게 해주는 말이 훨씬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하루보다 내가 나를 챙겨주는 하루가 훨씬 더 깊은 평온을 줍니다.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 마음은 지치고 달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씩 내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진짜 평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조심스럽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조차 내 진심을 몰라줄 때 괜히 서운해지고 외로워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때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아도 내 마음을 단단히 안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하루는 결코 외로운 하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당신이 스스로를 토닥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진짜 평온의 시작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그 고요한 평온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내려도 그 마음만은 당신의 중심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어쩌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의 손을 놓고 있었던 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바로 이 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의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 그걸 오늘부터 아주 천천히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날, 비로소 인생은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평화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